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이번 주 이슈타파는 지역의 올 추석 최대 이슈가 될 정치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총선이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중앙정치는 야당 대표 사법처리 문제로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류를 타고 지역의 야당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정리해보고 쟁점이 될 만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추석에 사람들 모이면 말이죠. 하지 마라 해도 정치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치 얘기 뺄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 제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오랜만에 모여 정치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이거 반드시 싸움 납니다. 이미 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기 때문에 대수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예. 그래도 이 참 정치라는 게 우리하고 너무 밀접하다 보니까 예. 정작이 아무리 말려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 울산의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 네. 이런 생각,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우선은 지금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남아있는 내년도 총선, 이 총선을 앞두고 중앙에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에서 매트릭스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가장 예. 최근에 게 있거든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한 만 18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예. 이달 초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 내일 선거를 한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네. 이걸 물었습니다. 예. 울산, 부산, 경남 이 주민들을 상대로 또 물었는데 예. 동남권에서 국민의힘이 39.3%, 그거밖에? 네. 더불어민주당이 24.9%로 오, 조사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난 한 14.4%포인트 차니까 오차 범위는 벗어났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앞섰지만은 네.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자, 국민의힘 텃밭인 부울경의 여론조사에서 39대 25라 이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고 예. 이것밖에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울산, 부산, 경남의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에서 지금의 여론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시간은 좀 있긴 하지만 최근에 부해주는 이 결과가 총선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준다고 봅니다. 이런 반드시, 여론 추이가 네. 올 연말까지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예. 국민의힘에서는 강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현역 물갈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더 커질 것이고요. 허허. 지금 최근에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이재명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다가오는 서울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거든요. 예. 네. 이런 정치 현안들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수도권의 민심의 바로미터인 이런 선거에서 참패를 하거나 무슨 예. 변수가 생긴다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최근에 이런 여당과 야당의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예. 것들이 앞으로 많은 변수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구경꾼은 재밌는데 당사자인 현역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네. 총선이 반년 정도 남아있지만 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다음 총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에 22대 총선. 이게 이제 당장 다가오는 건데 네. 벌써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총선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지금 6석의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네, 지금 예. 5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년도 선거에서는 무조건 6석을 다 가지고 오겠다 이런 예. 입장이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지금 1석밖에 없지만 예. 내년에는 절반 정도는 무조건 가져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네. 문제는 여론의 추이인데 실제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인데
이 부분을 전면에 걸고 앞으로 양측이 살을 걸고 싸움을 시작할 것이고요. 예. 이 싸움이 이런 여러 가지 중앙의 어떤 정치 여론 흐름 이런 것과 함께 많은 변수로 작용할지 싶습니다.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얘기 못 하겠는데 국민의힘 6자리 모두 석권은 그렇다 치고 목표는 우리가 좀 올려잡는 것이 맞다고 쳐도 민주당의 3석 확보라? 어떻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총선 전략을 짜는 그 전략기획부총장, 예. 그런 선거의 어떤 굉장히 핵심 지휘부가 전부 울산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이런 좀 핵심 포진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선거 전략을 다 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이고요. 동남권 압승을 달성해서 전국적으로 총선 과반석 15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게 당장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이게 중반으로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힘, 예. 그리고 국정 운영의 동력 예.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마 내년 총선이 굉장히 사활을 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울산은 6석 전석을 차지해야 되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행정의회까지 싹쓸이로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록 4년 천하였지만 그런 부분들이 유력 인사들이 지난해 민선 8기 지방선거 패배 직후에 예. 22대 총선 출마를 이미 일찌감치 잡아놓고 밑바닥 다지기에 열심히 나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성과를 올렸고요.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번에 내년 선거쯤 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아성 이 울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최근의 여론의 동향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무조건 강세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 여당인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 공천 룰에 의한 지역구별 대진표 이 부분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좀 취약한 지역이 울산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야당이 파고드느냐의 전략적인 싸움 그리고 어떤 인물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국민의힘 6석 완성을 위해서 이제 북구를 어떻게 뺏어 와야 되느냐, 어떻게 뺏어 올 것인가, 그걸 지금 장고에 들어가서 상협위원장도 계속 공석으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1대 그 총선에서 당선된 김기현, 이채익, 박승민, 권명호, 서범수 예. 이 5분. 이 5분의 의원에다가 아픈 예. 지역인 북구까지 이번에는 석권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좋아요. 그런데요, 네. 여당의 독주를 견뎌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사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독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도 지금 25% 가까이 되니까 상당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여당의 대표가 울산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위상 예. 이런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또 김기현 대표가 어디에 공천을 받고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앞으로 조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노동의 메카인 동구와 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야권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온 전례 이번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좀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동구와 북구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당히 좀 민감하고 첨예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예, 동구도 그렇습니까? 네. 자, 어쨌거나 3석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 쪽, 예,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3석을 목표로 세운 민주당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충분히 목표 달성을 가능하다. 얼마든지 3석 정도 건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체 결과이자 분석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야권이 유리하다고 자체 판단하는 동구 북구에서도 공천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예. 1여 3야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여, 아니면 3야, 예. 1여 2야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선희 이상은 의원이 삼성고지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군소 정당에서 군소 야당에서 출마 후보분들의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공격적으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의당, 노동당 이런단 네,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고 동구의 경우에도 진보당 김종훈 현직 구청장이 행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북구를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제치고 돌파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예. 또 일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울주군 같은 경우에서는 전임 그 이선호 군수의 어떤 지금 행보가 남다르다. 그리고 지지 기반이 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북구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건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동구를 뺏겠다는 건 그냥 목표와 전략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그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예상되는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 동구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그대로 이제 아무 무탈하게 공천을 받아 계속 쭉 총선에 임하느냐, 예. 아니면 자체 당 안에서 도전하는 인사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 당 안의 갈등을 어떻게 이제 뭐 좀 조율해 가느냐 이런 게 변수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동북구 같은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앙당에서 뜬금없이 뭐 동구나 북구에 뜬금없이 뭐 새로운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탁 박아 넣으면 예. 결국은 이제 당 안에서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당 안에서 시끄러워지면은 반발. 야권은 굉장히 호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권 내 파열음에 이어서 공천 탈락 의원의 행동에 따라서 적정 분열 양상 이런 예.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사실 그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야권은 더 복잡합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거 쉬울 것 같지만은 야권은 뭐 진보니까 한 뭉칠 수 있겠지 쉽게 느껴지지만 셈법이 복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4개 정당들이 하나의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깨져서 다자구도로 전개된다면 네. 야권의 참패가 불을 보듯하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예. 역시 지금 말씀은 이제 현역 의원하고 원외 인사들과의 경쟁인데, 국회의원 이게 배지가 뭔지, 이 배지 하나를 놓고는 뭐 어제 우군, 어제 형님, 어제 동생도 필요 없어요. 무릎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정치 현수막이 이 부분을 잘 말해주는데요. 지금 시내 나가보면 예. 추석을 맞아가지고 길거리에 보이는 현수막은 전부 정치인들 현수막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거론되는 이름들은 전부 다음 총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거의 뭐, 우리 동네에 누가 나올 것인가, 그 정치 현수막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시민들이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여론은 안 좋거든요. 예. 뭐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 뭐 매 보이는 게 정치 현수막이가 이렇게 예. 보이고 정치 현수막이 단순하게 알리는 것을 떠나가지고 그게 많은 어떤 선전 문구를 담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당 대표 이달 들어서 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요, 또 지역구에서 1인 피켓 시위도 하고요, 서문시장에도 가고요. 굉장히 지금 바빠졌습니다. 굉장히 바쁘죠. 왜 그럽니까? 특히 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게 보수 빅텐트거든요. 보수 빅텐트.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보수 빅텐트를 치지 않으면 예. 국회 가반 의석 달성은 힘들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이른바 친박 정당이 새로 나온다 이런 것을 일단 잠재우고 또 이제
그런 보수 진영들의 대통합에 몸소 앞장서서 나서겠다 이런 걸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 지역구 관리. 울산에 내려와서도 최근에 뭐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뭐 맞이하고 이러면서 울산을 많이 이제 찾았는데 네. 또 찾으시면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지역구 자신의 남구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예. 물론 뭐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에 뭐 이래 가는 게 좀 꺼려지긴 하는 것이지만 당 대표이기 때문에 좀 다른 행보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보면 네. 내년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수성하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처신을 할 것 같은데, 김 대표가 뭐 비례대표로 갈 것이다. 본인은 비례대표 안 간다. 난 내 지역구에 계속 있겠다. 그래서 말이죠. 좀 헷갈려서 제가 여의도 대표실로 갈 테니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추석 지나고 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아마 그런 이제 확인 인터뷰 이런 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추석 때 아마 이제 이번 연휴에 예.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정리를 나름대로 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돌아보고 제가 이번 이제 총선을 맞아서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지금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예.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남구 어리나 남구갑 여기가 참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김기현 대표의 어떤 움직임 이거는 예. 지금 남구 국회의원 지도도 그렇고 구청장 선거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말을 다 아낍니다. 예. 모두 다가 예. 잠그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인터뷰 하는 것도 좀 뒤에 하자 이런 것도 아마 그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변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 그대로 간다. 예, 이런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총선 때마다 보면 공천 뚜껑을 열어보면 울산의 현역 의원들이 절반가량의 교체가 되었단 말이죠. 내년에 뭐 개혁한다,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청와대 참모진 차출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예. 뭐 그래가지고 또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발이 좀 크고 이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 21대도 그랬고 20대도 그랬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예. 변화가 있었고 현역 의원 50%의 물갈이는 그 선거 때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인물이 같아 보이지만 예. 사실은 계속 물갈이가 있어 왔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를 들어 50% 절반 정도 물갈이가 된다면 울산의 6개 지역구 가운데 3개 정도는 바뀐다는 거거든요. 예. 3개 정도는 바뀐다면 지금 이제 그 공석이 되어 있는 북구를 제외하면 2개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2개를 두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제가 소개를 하자면 남구 각과 울주가 1번이다. 변화의 1번이다. 아니다. 지금 남구 각과 울주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가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야기가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역들 참 못 자게 생겼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사람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듯한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던 국민의힘 북구 동구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국민의힘 북구는 이미 총선 경쟁 분위기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직전 당협위원장인 박대동 전 국회의원. 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예. 최근에는 국민의힘 울산 북구 자원봉사단 결성 단합대 이런 걸 예, 가지고 예. 이 자기 측근 의원들과 힘 세가시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다음 선거에 반드시 나온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 또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도 거기에 일찌감치 지금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분 같은 경우에도 포럼을 창립해가지고
자신이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직함을 내걸고 중앙선 KTX 이형 예. 이걸 부울산역 정차를 2024년 말 개통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다. 예. 또 북구의 공공의료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예. 걸 밝히면서 지금 실제로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예. 국회의원은 되면은 이런 걸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두 분의 행보는 굉장히 지금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예. 중앙당인데 중앙당에서는 두 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지금 두 분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금 두 번이나 표시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연말까지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결국 예. 전략공천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장 변수가 많은 곳이 북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열심히 뛰고 있는 두 분, 정치락 위원장, 박대동 전 의원, 박대동 전 의원은 만약에 탈락되면 상처가 클 것이고, 정치락 위원장이야 크게 잃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중앙당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지 마라, 이런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들은 얘기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은 건 있는데 있지만은 있으면 말해야죠. 여기서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 북구에는 이 두 분 외에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중모색입니까? 아니요. 중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 방송에서 확 좀 불어주어야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김 기자께서 못하겠다면 제가 어쩔 수 없는데. 예, 이 정치 이야기를 다음번에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예. 이니셜 정도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구 얘기 마저 하고, 예. 동구 이야기는 그 정도 선에서, 동구 이야기는 지금 검명호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예. 검명호 의원에 도전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이 몇 사람 있지만, 예.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중론이고요. 예. 다만 이제 동구는 야권에서 어떻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중구에 말이죠. 박성민 의원이 부총재가 지금 데모처럼 박혀 있는데, 중구에 많은 분들의 경쟁 프레카드가 붙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있는데 예. 그분에 도전하는 사람이 예. 사람들이 여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도전할까 이렇게 비치일지도 모르지만 예. 도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밑바닥 민심부터 훑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또 박성민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지역구는 확실하지만 그분이 중앙에서 맡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정치적 변수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시간 조금 있는데요. 오늘 정리하고 끝내죠. 지금 내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는 울산으로서도 중요하고 전체 국정의 어떤 운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번에 6석 전석을 가져가겠다는 국민의힘, 절반은 뺏어오겠다는 야당, 이게 진검선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 차가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시정부와의 연관성, 연계, 힘을 합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면서 정치판에 뛰어들 것입니다. 예. 그것이 구체화되는 시기는 적어도 올 연말쯤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올 연말까지 우리가 추이를 쭉 살펴보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물가가 올라서 추석 상차림도 풍성하게 차리지 못했을 텐데, 정치판의 상차림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별 볼 일 있는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